여러분,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을까요? 실제로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여럿 있죠. 저희들이 아무리 일장기 투표용지, 배춧잎 투표용지, 본드 투표용지, 붙은 투표용지, 좌우 여백이 틀린 투표용지 별별 것을 다 갖다 놔도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직관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거 하나만 보면 좀 이상하다. 예?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를 들면 네, 미국에 칼 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칼 로브. 칼 로브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, 대머리가 깐 사람, 1949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. 부시 대통령이 칼 로브가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. 칼 로브를 소개를 하는데요. 칼 로브는 장관도 아니었어요. 칼 로브는 비서실의 부실장이었습니다. 비서실장도 아니고 그 비서실에 있는 부실장이었습니다. 부실장을 하면서 모든 그 전권을 누리는 대통령의 신복으로서 대통령의 그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책을 움직였습니다. 이 칼 로브는 선거 전략가입니다. 선거 전략을 짜서 이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재선에 성공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내세운 정책이 뭐였냐면 러스트벨트가 공업지역이거든요. 공업지역에 많은 스윙 스테이트, 경합주들이 있습니다. 그 경합주에 있는 나이든 백인 기독교인들을 선거판으로 투표소로 불러들이면 이긴다. 이런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에 아주 충실했습니다. 그래서 존 캐리라는 상원 의원과 존 캐리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그 부인이 재혼을 한 부인이 하인츠 케찹의 미망인이에요. 하인츠 케찹의 그 집안의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. 그래서 그 유산을 받은 굉장히 부자인 여성이었습니다. 그 여성한테 제가 워싱턴 거리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직접 가서 제가 말도 붙여봤습니다. 그랬던 사람인데 그분 해서 돈이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. 이겨서 이 칼 로브를 선거가 끝나서 재선이 된 다음에 소개를 할 때, 첫 번째 있었던 무도회에서 이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칼 로브, the architect 이랬어요. 딱 한마디로. 선거의 승리를 기획한 사람, 설계자 칼 로브라고 했습니다. 그때 서로 흐뭇하게 그 웃음을 주고받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.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했고 그 뿌듯해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? 대통령 비서실의 부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신복으로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.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.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?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. 우리에게는 지난 4.15 선거에서 180석이라는 엄청난 표를 얻어서 민주당에게 대승을 안긴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? 누굽니까? 양정철입니다. 양정철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 사람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당선이 된 지자체의 모든 지방연구소에서 빅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왔고 다음에 중국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중국의 당교, 중국 공산당의 사관학교
같은 거기와 MOU를 맺고 텐센트 화웨이를 돌아다니면서 MOU를 맺고 그랬던 사람입니다. 왜 중국을 갔을까요? 중국에서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? 중국의 화웨이 장비가 필요했고 중국의 프로그래머가 필요했던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선거는 걱정 마세요. 내가 이기게 해드릴 테니까 해서 대승을 이루었습니다. 몇 석을 얻었어요? 180석을 얻었습니다. 180석을 얻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죠? 유시민이 얘기를 했습니다. 이근영이 얘기를 했습니다. 또 자, 보정값을 넣어가지고 사전투표 보정값을 넣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180석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라고 했던 그 모든 작전을 세운 사람의 우두머리는 누구였습니까? 양정철이었습니다. 선거가 끝나면 대승을 거둔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가야죠. 대통령님, 칼 로브가 부시에게 했듯이 대통령한테 달려가서 대통령님 저 잘했죠? 너무 잘 됐죠? 이제 이겼어요. 당신 마음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도 돼요. 자, 그러니 저에게 비서실장 시켜주세요. 아니면 미국의 칼 로브 같이 비서실 부실장 그런 게 없으면 정책 수석이라도 시켜주세요. 안 그러면 그 멋있다는 중국의 대사라도 시켜주세요. 아니면 미국 대사 시켜주세요. 아니면 총리 시켜주세요. 장관을 시켜주든가. 아니면 또 뭐가 있나? 아니면 큰 국영기업에 뭐 장자리를 주세요. 이렇게 했을 겁니다.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제일 주역이신데 그래도 말씀 좀 시다식 나오셔가지고 네.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기 바랍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주도한 총선이 절대적인 다수의 의석을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얻어서 대승을 거둔 바로 그날입니다. 그 다음 날이 되겠네요. 다음 날이니까.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묻습니다. 기자가 물어요. 그래도 대승을 거뒀는데 말씀 한마디는 해주셔야죠.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을 보셨습니까? 제일 주역이신데 그래도 말씀 좀 시다식 나오셔가지고 이 부자연스러운 표정.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표정이 일단 밝아야죠. 사람들 오면 김 기자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도와주셔서 이번에 대승을 거뒀어요. 아유 예 정말 기분 좋아요.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대통령은 뭐라 그러던가. 글쎄 말이에요.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얼굴 하고 네. 이 표정 풀다니 아이고 무섭고 두렵다고 했잖아요. 무섭고 두렵다고 했잖아요 합니다.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. 대승을 거둔 바로 그 다음날 무섭고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. 근데 뭐가 무섭고 두렵냐? 뭐 대통령이 못했다고 그랬어요. 이런 게 아니에요. 이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보세요. 뭐가 무섭고 두려운지를 보세요. 당 떠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 당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대승의 1등 공신이 당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요. 이상하지 않으세요? 상식적이지 않죠. 상식적이지 않은 거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오신 직원들하고 송별 인사하고 직원들과 송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민주연구원에 여기 온 거예요. 와서 이제 들어갔다 여기 김병주의 얼굴이 보이네. 김병주가 그 지금 재선인가요? 김병주가 당시 이 캠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. 재선인가? 하여간 이 기쁜 얼굴로 있어요. 카메라를 쳐다보면서. 그러니까 잠깐 양정철이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인사를 나누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표 위에 모질게 직진만 하다가 상처 드린 분들께 용서를 구해. 이거는 밖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.
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. 대승을 거둔 1등 공신이 그만두겠다고 그랬다고. 그러면서 한 얘기를 보세요. 간단하게 인터뷰죠. 네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호감이라도 저희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을 이렇게 떠나시게 됐습니다. 소감 한마디 먼저 좀 들어.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.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께서 주신 그 엄중한 명령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 것인지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님을 도와서 잘 헤쳐나가 주실 거라고 믿고요.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당의 새로운 분들 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납니다. 앞으로의 계획 그냥 좀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좀 쉬고. 시민사회나 그 원로들과 또 그 열린민주당 쪽에서 또 비판을 받으셨는데. 자,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두렵다고 한 거는 선거 결과가 두렵다고 그랬어요. 선거 결과는 상식에 비추면 두려운 게 아닙니다.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웠던 거예요. 왜냐?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였거든. 너무나 크게 이겼거든. 그렇지 않으면 이 표정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? 지금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별별 얘기를 다 하겠지. 그러나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. 저는 알아요. 이 사람은 부정선거가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칼같이 맞췄거든. 이걸 좀 대강 했어야 되는데 유시민이가 얘기하고 이근영이가 얘기하고 그런 거 딱 맞췄거든. 이거가 들키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. 너무나 광범위하게 했거든. 그래서 이 사람은 곧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난다. 그러니 빨리 도망가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요 첫 마디를 할 때 이 사람의 입술을 보세요.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. 이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. 저희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을 이렇게 떠나시게 됐습니다. 소감 한마디 먼저 좀 들어.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셨. 너무 엄청난 결과를 한 다음에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.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. 저는 이해가 돼요.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든.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요. 사형시켜야 돼요. 사형시켜야 된다고. 우리나라의 법 질서, 정치 질서를 몽땅 더럽힌 사람입니다. 여기에 대한 증거가 곧 나옵니다. 나오는 순간 책임을 져야 돼요. 이 사람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붙고 여기저기 붙어서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역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. 자기는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. 자기의 업보를 알아.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 입술이 얼마나 떨리는지. 아니 뭐가 무섭냐고 그랬더니 누가 나 때린대요. 이게 아니고 엄청난 결과가 180석이라고 내가 만든 거, 부정선거를 이런 너무 크게 만든 거, 이게 무섭고 두렵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 여기 얘기를 안 하는데 아프다고 그랬죠.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? 아니 선거 다음날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어디로 도망가냐? 미국으로 갑니다. CSIS로 가요. 그래서 거기서 숨 죽이고 있어요.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야 이거 어떻게 부정선거가 탄로가 나면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탄로가 났어. 누가 얘기했어? 민경욱이 얘기했어요. 근데 세상은 너무나 조용해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조용히 들어왔어요. 이 사람이 가장 신기하게 느낄 거예요. 야, 아니 부정선거를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?
그냥 민경욱 또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그거 믿네. 야, 골 때린다. 한국 골 때리네. 한국 국민들 골 때리네. 이 생각을 할 거예요. 이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민경욱이 떠들고 그랬을 때, 야, 저 큰일 났구나. 저 안에 알아. 대수의 법칙 얘기하고 그러면서 난리 났네. 이거 큰일 났다. 이래서 도망간 거예요. 도망간다고. 도망가기 전에 이 사람이 입술이 떨리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.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. 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뒤에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요, 몰라. 여기 있는 기자도 그렇고 여기도 다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하러 온 거고, 이 사람도 몰라요. 누군지. 야, 우리 아마 부하 직원이 되겠죠. 야, 우리 대장이 지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구나. 이렇게 그런 얼굴이야. 다음에 여기 궁금해. 여기 궁금해. 아니 왜 가려고 그러는 거야? 왜 갈라?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직접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. 이 기자들한테. 당신들 그걸 알았느냐? 그 당시에 이상하지 않았느냐? 이상했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 로브, 그리고 여기 봐요. 우체국이 있네. 우체국. 그 민주연구원 밑에 여의도에 있겠죠. 우체국이 있네. 직관적인 증거,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직관적인 증거 중에 가장 유력한 것, 양정철의 표정입니다. 대승을 거둔 1등 공신이 왜 무섭다고 그러면서 도망을 가나요? 도대체 뭐가 무섭나요? 고백해 보세요. 고백이고 말고 우린 다 알아. 180석 만들어 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. 곧 들킬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. 그 시간이 4년이 지났습니다. 진상을 알아내는데 이게 세상에 퍼지게 될 때까지 4년이 걸렸어요. 넌 이제 죽었어. 민경욱 TV였습니다.